기요사키의 섬뜩한 경고라. 금값 반토막 납니다. 일단 X에 올린 내용을 한번 보시죠. 금값이 높은 확률로 온스당 1200달러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진짜 놀랄 일 아니에요? 진짜 놀랄 일이죠. 아니 금값이 지금까지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금값이 오른다 금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예, 당시에 말입니다.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뭐 2100달러가 됐는데 3700달러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을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변심을 했어요. 왜 이렇게 변심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의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금값이 보면 현재는요, 2024년 2월 16일 현재 트로이 온스당 2024.1달러까지 가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긴 해요. 2023년 12월 28일에 2083.5달러까지 갔었고요. 12월 1일에는 2089.7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금 주춤주춤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말을 쓰니까 시장에서도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비트코인 올라간다. 은값 올라간다. 또 금값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빨리 사야 된다. 안 사면 그만큼 손해본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금값이 반토막 난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반드시 말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금값이 반토막 난다고 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생각했던 것보다가 기준금리 인하가 안 빠를 것 같거든요. 미국의 경제가 나홀로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값 기준금리 자체가 뭐 3월에 인하한다? 아니야. 게다가 뭐 5월에 인하한다? 아닐 수도 있어. 6월에 인하한다? 아닐 수도 있어. 이제 9월에 인하한다가 대세로 자꾸 자리 잡아가니까 금에 대한 강세론 자체를 철회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말입니다.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에 대한 것은 늘 위기가 왔을 때 이게 금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금값이라는 게 경제 위기 때 금 하면서 금을 많이 삽니다. 경제 위기 때.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 때는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값이 떨어진다, 반토막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도 됩니다. 과연 그게 맞을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는 잘 틀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실 말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거 비트코인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잖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2023년 1월 1일에 16,618달러였던 것이 지금 2월 16일 현재 52,134.2달러예요. 1년 2개월 만에 213.7%, 35,515.5.8달러가 올라 35,515.8달러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정확히 맞았고요. 게다가 앞으로 반감기가 이제 2024년 4월이에요. 그럼 반감기 지나면 비트코인의 공급이 시장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시장의 채굴한 신규 채굴에서 공급하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미국의 ETF에서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현물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몰리니까 자금을 몰린다는 건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 신규에 대한 어떤 공급은 줄고요. 수요는 더 늘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간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를 저는 읽혀지거든요. 왜 최악이냐. 비트코인은 분명히 갈 수가 있는데 금리가 더 뒤로 간다고 하니까 금값이 최악이 된다는 거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경제 구루라고 하더라도 뭐 엄청난 위대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또 어마어마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요. 경제 상황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맞춥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 상황은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신의 영역을 통제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버트 기요사키 이야기는 어느 정도 믿을 것인가? 저는 여러분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써서 뭐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뭐 책 인쇄로 많이 벌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래서 책 인쇄로 많이 벌었다 이야기하지만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근래에 들어서서는 지금 많이 맞췄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것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말했던 것처럼 금값이 반값으로 떨어진다.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적이죠.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금에 대한 투자는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금을 산다. 그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경기가 좋을 때는 금을 삽니다. 금값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는 금을 판다가 핵심입니다. 왜? 금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은 정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가 나쁠 때 오일 쇼크 때도 경기가 좋을 때 사놓고 경기가 나쁠 때 팔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트라이온스당 102.8달러가 847달러가 됐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05달러가 1876.9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9월 27일에 트로이온스당 1187.4달러가 2069.4달러까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에 잘 나갈 때 금을 사고요. 위기 때 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기 때 그 금 팔아서 주식 분노에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당장 말입니다. 금을 팔러 달려가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는 한 번쯤 우리가 참고하는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